주시고 우선 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나눠졌나요? 네, 그렇게 스페시픽하게? 예. 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선 김대건 교수님부터 예. 먼저 하시죠. 예, 강원대학교 김대건입니다. 저도 입학을 받고 좀 10분 전에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입학 받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논의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행정학 전공자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읽고 제가 이해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해 못한 거 한 질문 2가지로 토론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전체적인 글을 보면 제가 이게 머리에 그림이 안 들어와서 전체 내용이 안 들어와서 한번 2x2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보니까 하나의 축이 인식, 그다음 실정주의, 경험론, 객관적, 이해적 차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축으로 통일선상에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척점이 있는 차원이 존재론, 반실정주의, 비이성적 차원, 관념론, 주관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차원으로 이렇게 대책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같은 차원이면서도 대척점에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원주의하고 창발성 이제 비환원주의를 말하는데 환원주의하고 비환원주의 이것을 하나의 차원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면 2x2에 이제 4가지의 어떤 지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 교수님의 뒤에 뭐냐면 방문원적 함의에서 제시한 실정주의적 기초에 기초한 개량적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환원주의와 경험적 실정주의적 이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에 사회 구성주의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비환원주의와 어떤 반실정주의, 그러니까 존재론 이쪽 차원에 있는 그런 차원에 있는 그러니까 2x2에서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을 그려보면 그쪽 차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적 함의를 보면 교수님께서 17페이지에 제시한 방법론적 함의를 보면은 요 2가지의 차원이 현재 우리 정책 연구에서 다양한 어떤 긴장과 갈등만 조성하지 조화롭게 이렇게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거를 2개를 합해서 기본 축으로 비환원주의적 축을 두고 하나는 그 실정주의와 반실정주의 인식론과 존재론의 조화 17페이지 어디 있죠? 창발성과 인식적 상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합치면 비판적 실존으로서의 어떤 정책 연구 방법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비환원적이면서 실정주의적인 것은 없느냐는 거죠. 요즘 말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ABM 같은 그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런 것은 좀 더 실정주의에 바탕을 하면서도 비환원적인 방법론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즘에서 발생학적 사회학, 발생학적 정책학 이런 걸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책의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환원주의적이지만 비이성적 차원, 그다음에 반실정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주의자들은 모든 어떤 우리의 관념과 주관과 비이성적 차원들이 문화의 속성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 2개의 그런 차원을 이렇게 합하는 그런 방법론은 없는지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정경길 교수님의 정경길 교수님 네, 정책 변동론 그게 13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에 정경희 교수님의 그것을 진술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다분히 정책 진화론의 관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인데 그러면 이 다윈의 진화론 관점을 다윈의 진화론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실 때는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시는지 비환원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크게는 또 하나 더 가야지. 네. 환원적, 비환원적, 네. 그다음에 뭐 비판적, 네. 실제로. 예. 에서는 또 어떻게? 네,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하시죠. 지금 질문을 하니까 네. 연속으로 그것까지 가야 된다. 그건 같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 네 번째 질문이 지금 교수님은 비환원주의를 큰 축으로 보고 두 개의 조화를 좀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반실종주의나 비이행적 차원, 관념론, 주관 이전 차원에 있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두고 환원과 비환원주의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미면 방법과 이렇게 횡적으로 미면 방법 이런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총 우리 김영평 교수님의 질문 합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분 썼습니다. 이쁨 받으려고 이렇게 적극적 노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정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연세대학교 정무원입니다. 이 세션의 주제를 보고 굉장히 저는 참 좋은 주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뭐 이렇게 토론자로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토론을 잘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라든가 신제도주의라든가 구조와 행제 관계를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왔고 또 이주하 교수님과도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이주하 교수님이 이제 지금 하시는 이 논문 주제인 사회적 위험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아직 풀지 못한 퍼즐들이 아직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신 교수님이 제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정치학계나 행정학계의 방법론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실증주의에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회과학 철학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게 에스피테몰로지, 그러니까 인식론만 가지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 현상에 어떤 구조가 있고 구조 속에 뭔가 우리를 규제하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뭔가 존재하느냐는 온톨로지,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제기를 하지 않고 정책을 연구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세션은 에스피테몰로지, 그러니까 인식론에 대한 어떤 주류성에 대해서 온톨로지, 존재론을 가지고 와서 뭔가 정책 연구에 대한 또는 이제 다양성을 방법론적으로 다양성을 찾아보려는데 저는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큰 문제를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세션에서 신 교수님이 해주셨고, 이제 같은 이제 공유된 의식하에서 이제 이주하 교수님이 복지국가와 사회적 위험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건가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주하 교수님이 아직 이게 저랑 같이 하고 있지만 이 연구가 아직 덜 끝나서 아직 결론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저는 이 세션의 큰 의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 얘기는 사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리 그래서 사회 이론이나 소셜로지뿐만 아니라 정치학이라든가 그걸 통과하는 소셜 시어리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화두였죠. 그러니까 글쎄 이 세상을 만든 게 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큰 이제 때 이걸 이제 그래서 가져온 것이 이제 결국 구조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구조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는 이제 결국 이제 인간이니까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인식을 가져온 것이 이제 인간 행위자 중심의 이제 방법론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정책 연구에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의 논의를 해야 저는 이제 정책이 왜 변화할까? 정책은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도구인데 그거의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책을 통해서 왜 정책이 실패하고 성공하는가? 왜 정책을 통해서 커다란 사회 구조나 제도가 왜 변화하고 변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통적 주적인 방법론인 소위 실증주의는 이 인식론상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탓할 수가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건드리는 게 바로 이제 존재론이고 그걸 건드려 또 왔던 게 저는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이야기가 이제 뭐 전통적인 그 막스주의적인 아티스트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로 넘어와서 이제 뭐 푸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딘스가 중간에 끼었고 이것을 다 비판하는 이제 뭡니까 그 마스크라든가 아처라든가 이런 비판적 실제론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 사회에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특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상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익론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것이냐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 실제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로크우드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그 소셜 인테그레이션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개인 수준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작동 방법을 소셜 인테그레이션으로 만들었고 구조 수준의 어떤 그 구조의 큰 틀들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으로 만드는 직업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 저희 전통적인 이제 파슨스가 유해해서 확파한 그 규범적 기능주의를 비판을 하고 실제로 가증주의라든가 구조를 가지고 이제 나와서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복지국가 이론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하나의 그 설명의 태세가 되었었거든요. 왜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발전하면서 발전하게 되고 왜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위협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질과 라이프, 여기 이 교수님이 제시했던 것처럼 자유가 왜 다르게 사람들한테 이제 가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누가 바꾸고 누가 만드는 거냐? 결국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냐? 인간이 사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어느 걸 성취해놓고 변화시켜 왔단 말이죠. 이런 그 테마 속에서 사실은 이제 복지국가의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정책 이론도 한번 끝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이주하 교수님이 이제 구조와 행위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 비판적 실제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딘스의 스트럭처레이션 시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제도주의에서 역학제도주의 해서 두 가지의 장단점을 관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본론적인 태제인 이제 그 사회적 위험이라는 컨셉트를 갖고 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소위 이제 인간이 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 문제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산재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그 위험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자본시장 노동시장에서 자기 몸을 이게 상품화시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빈곤에 빠지게 되고 정상적인 인간 삶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복지국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위험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제 봤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뭐 아프고 뭐 실업 당하고 뭐 사고 당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중요한 창의력은 뭐냐면 구조 수준에서 시스템 수준에서 하나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겪는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 위험으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던 이제 로크우드의 소셜 인테그레이션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그 메타포를 이제 가지고 오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직 그 이정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느 관점이 더 이 두 개의 차원의 레벨의 차이의 이 위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툴이 뭔가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결국은 구조와 행위자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복지국가로서 나왔던 뭐 질병을 통한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실업보험 이런 정책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공통적인 위험도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구조철에 또 하나의 구조가 또 이제 위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조 차원에서의 그 시스템 차원의 위험은 어떻게 또 이제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개인 차원의 위험과 구조 차원의 위험의 관계는 어떻게 또 연결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도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상호관계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딘스는 이 관계를 굉장히 상호 주관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사적 사고 내용만 존재한다고 봤어요. 근데 비판적 실제로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이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우리가 이 틀이 있을 것이라는 상정을 하고 그 틀을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비판적 실제로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이제 라카토스가 어떤 파라다임에 코어가 있지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는 이 주변의 벨트뿐이고 코어는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 탐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는 이론적인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앞으로 요 과제가 해야 할 그런 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뭐 해보고 계신 뭔가 그 아이디어가 계신지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느 관점이 더 이것을 이 위험의 두 가지 차원을 설명할 때 더 그 피저빌리티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관점을 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이 또 뭐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정책도 이 사회적 복지 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도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가지고 좀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 연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서.